안녕하세요. 황금알이 금동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고용지표는 꽤 괜찮게 나왔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였고, 특히 이제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예상한 25만 건보다 50% 정도 많은 37만 2천 개 증가했다고 발표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지표의 호재는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호재이기 때문에 미국장은 지난주에 상승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눈치를 보다가 목요일 금요일 소폭 상승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제가 이제 고용 쪽을 볼 때는 이 금리 상승기 후에도 이런 호조가 이어지는지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오는 7월 26일, 27일 이제 FOMC가 진행될 예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인플레이션을 잡고 하려면 현재 1.5에서 1.75%에서 적어도 1% 이상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 지표들이 전부 안 좋게 나와 버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금리 올려서 초과 삼간 다 태워버리는 바람에 서민들 죽이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고용 지표까지 안 좋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들이 이제 고용, 생산, 판매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 사이클에서 그나마 정부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칠 수 있는 부분이 고용 쪽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해서 고용 쪽에 어느 정도 입김을 가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는 아직 이 정도의 고용지표 호재로는 지금의 경기 하방 추세에 강력한 변곡을 주기는 어렵다. 그리고 인위적인 힘이 작용됐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2.75% 이상 올라갔을 때도 민간 주도의 이런 강력한 고용시장이 이어지는지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지금의 경제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지표가 발표될 거예요. 첫 번째는 7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예상치와 두 번째는 미국의 월간 소매 판매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번 주에 진행될 대한민국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 이렇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13일 금통위에서 원화금리 상승폭이 발표될 거고 한국 시간으로 15일 금요일 밤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비자 신뢰지수와 소매판매지수 이렇게 두 가지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특히 중요한 지표가 강력한 경기 선행지수인 소비자 신뢰지수인데 이 지수가 개선이 되어야 앞으로의 경제 지표도 좋아질 거라 오늘은 이 소비자 신뢰지수 CSI를 읽는 법에 대해 좀 말씀드려 볼게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이 CSI는 가장 대표적이고 역사도 깊은 경기 선행 지수 중 하나예요. 쉽게 말해 앞으로 소비를 할 건지 말 건지 소비자에게 직접 물어봐서 그 내용을 수치화한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0년 후반 헝가리 출신의 미국 심리학자 조지 카토나 교수가 소비자의 신뢰와 기대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연구를 위해 진행됐던 서베이가 후에 미시건 CSI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조사 방법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시건 대학교와 로이터 통신이 매달 500명의 소비자들에게 5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서 이를 수치화해서 발표하는 조사인데 질문의 내용이 굉장히 실생활과 맞닿아 있어서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거든요. 주로 질문의 내용은 현재와 향후 기대되는 재정 상태, 금리,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고용 환경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어떤지 물어보고 거기에 또 가구, 냉장고, TV 같은 고가 제품의 구매 계획이라든지 생필품의 물가 변동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상승폭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조사 대상자의 60%는 무조건 새로운 소비자들이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가 아니라서 더 높은 신뢰도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미시간 CSI가 물어보는 질문들을 예를 들어보면 1년 전 대비 가계의 재무 상황이 좋아지거나 나빠지셨습니까? 5년 전 대비 여러분의 가계의 재무 상황이 좋아지거나 나빠지셨습니까? 이렇게 현재와 과거에 대한 비교, 추가로 이제 앞으로 1년 후 여러분 가계의 재무 상황이 좋아지거나 나빠질 것 같습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심리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취업 정책이나 금리 변동성에 대한 질문, 생필품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와 고가 제품의 구매 계획까지 유선으로 물어봐서 전반적인 수치를 구하는 거예요. 100이 넘으면 미래에 대한 소비자 심리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사실 수입이 조금 는다고 해서 엄청나게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100이 넘는 경우는 드물고 70에서 90 사이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거꾸로 50에 가까워지면 소비자가 상당히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시간 CSI는 상대적으로 낮으면 나쁘고 높아지면 소비 심리의 개선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보통 예비 수치와 이를 조정한 확정 수치 이렇게 매달 두 번씩 발표를 해요. 예비 수치는 월초 10일경에
그리고 이제 확정 수치는 월말 25일경에 발표를 하거든요. 이미 6월 10일 예비 수치는 50.2, 확정치는 이 예상치보다 더 낮은 50으로 발표됐어요. 이를 반영해서 6월 말에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던 거죠. 이 수치는 2022년 5월 58.4보다 한참 떨어진 거고, 6월 확정치인 50이라는 숫자는 역사적 최저점인 1981년 51을 아래로 깨버린 거라, 이번 주 15일에 발표될 7월 예비 수치가 이 최저점을 다시 한번 갈아치울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예상도 그렇고 시장의 예상도 아마 7월 수치는 사상 처음으로 50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 보여요. 조금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예상보다 크게 웃돌 일은 없을 것 같고, 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소비 심리가 역사적 최저점을 기록한다는 건 굉장한 악재이기 때문에 다음 주 증시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거죠. 조심스럽게 한 가지 더 예상을 해드리면, 오늘 7월 FOMC에도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게,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소비 심리일 때, 즉 이제 소비자들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금리까지 다 올려버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든 최저점을 기록하면 이제 바닥이네 하는 반대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7월이 지나고 8월부터는 소비 심리가 다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소비 심리 악화는 거의 이제 최저점을 찍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이제 개선될 일만 남았겠죠. 특히 8월에는 반등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심리 지수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 소매 판매는 8월까지는 수치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9월부터 연말까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추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개선이 되고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좀 봉합되는 모습이 함께 보여진다면 다시 전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할 거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이미 환율은 1,300원을 찍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연말까지 달러 강세는 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사실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악재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서민의 가계부채인데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걸 정부가 어떻게 잘 막아주느냐가 아마 이번 하반기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그리고 이메일 문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